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고려를 건국을 하고 후삼국을 통일했던 그 과정을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다? 고려를 세웠던, 고려를 건국했던 왕건, 태조 왕건의 업적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뒤를 이었던 주요 왕들, 고려라는 나라에 깃들여 졌던 그 주요 왕들의 업적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118쪽이에요. 교과서 118쪽을 펴봅시다. 자, 보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태조의 정책.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조가 바로 누구다? 그렇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조가 바로 고려를 세웠던 왕건입니다. 자, 태조는 건국 직후부터 어디 계승의식?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졌다는 거야. 왜? 여러분, 고려란 나라 이름이 어디에서 따왔던 거야? 그렇지. 고구려에서 따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졌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앞 시간에 우리가 발해가 어디에 망했다 그랬어? 중국의 유목민족이었던 거란 부족에 의해서 발해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발해는 뭐였어?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였지. 그렇기 때문에 뭐야? 우리 민족이랑 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었던 이 발해를 멸망시킨 이 거란놈들 나쁜 놈 해서 이들과는 국교를 끊고 고구려, 과거 고구려의 수였던 어디? 장수왕이 여러분, 국내성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 서경, 평양 지역으로 옮기고서 남진 정책의 핵심을 삼았었지. 자, 그 서경을, 자, 왕건 같은 경우는 무슨 정책?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았다는 거야. 왜? 자, 과거 고구려 같은 경우는 만주라든지 이런 요동지방에 광안의 영토를 다스렸지. 자, 그렇기 때문에 고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과거 고구려가 다스렸던 그 넓었던 땅을 차지하겠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평양을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를 삼고 끊임없이 어디로 진출하려고 했던 거야? 끊임없이 위쪽, 북쪽으로 진출을 해서 과거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지. 그게 바로 무슨 정책이다? 북진정책이다. 그리고 북진정책의 기지가 됐던 곳은 바로 과거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서경지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북진정책의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영토가 확정이 됐대. 어디에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야? 자, 과거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 어디를 경계선으로 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었지? 그렇지. 평양에 흐르고 있었던 대동강. 이 대동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영토를 차지했었단 말이야. 근데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북진 정책을 내세우게 되면서 대동강 위에 있었던 어디까지? 청천강. 이 청천강에 흐르고 있는 지역까지 영토를 다시 확장을 했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영토가 확장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자, 여러분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새로운 나라, 이 고려에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태조들은 이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는 거야?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고 빈민, 먹기 살기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왜? 자, 고려전에 있었던 나라 신라 말의 상황이 어떻다 그랬어? 왕이나 이런 진골귀족들, 서로 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기 바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신경을 못 썼다 그랬지? 그래서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엄청나게 힘들었단 말이야. 이런 백성들을 새롭게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은 이들을 보살펴줬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은 새로운 나라 고려에 대해서 이 나라는 좋은 나라로구나, 왕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겠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태조 왕건의 정책이었어. 일단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야? 자, 1. 북진 정책을 내세워서 영토를 확장을 했고, 2. 백성들의 편안하게 해줘서 민생을 안정시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 자, 이 세 번째가 중요해. 자, 이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세력이 컸던 누구와?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거나 성씨, 관직, 토지를 내주어서 호족을 후습하려고 하였다. 자, 이게 왜 그래? 자, 왕건이 호족들 중에서 힘이 세가지고 궁예를 밀어내고 왕위에 올라서 고려를 세우게 되고 후삼국을 통일을 했어. 하지만 여전히 왕건의 힘은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야. 여전히 지방 곳곳에는 누가 있어? 여전히 힘이 셌던 이 호족들, 물론 왕건보다는 아니지만 여러 호족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호족들이 혹시나 딴 마음을 먹고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면 왕건이 막아낼 수가 있어? 아니야. 고려는 나라가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틀이 다져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이런 호족들을 다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 그래서 왕건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지방의 호족들에게
어떻게? 야, 우리 가족이 되자. 너희 딸 나한테 시집 보내. 그래서 장인, 장모, 대조, 가족이 되자 해서, 자, 세력이 큰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30명에 가까운 왕비들을 맞이하게 돼. 시방에 있는 여러 호족들의 딸이라고 하면은 그 딸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불러들여서 자기 왕비로 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호족들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이 왕과 결혼을 왕비가 된 거지. 그러면은 자기 딸이 왕한테 시집을 갔는데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겠어? 아니야. 왜? 혹시라도 자기 딸이 아들을 낳게 돼서 자기 손자가 다음 왕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왕건과 더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겠지. 이런 것들을 노렸던 거야. 그리고 또는 자, 왕시성. 야, 너 내가 왕시성 줄게. 왕족이 되는 거야 하면서 왕시성을 줘서 환심을 사는 거지. 그럼 호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나도 왕시성이야. 왕족이나 다름없어 하면서 왕건과 친하게 지낼 수 없게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거나 성씨를 내려주거나 아니면은 광지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야, 너 지방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야, 여기 수도로 올라와. 내 관직 줄게. 토지도 줄게. 야, 여기서 야, 귀족 관리가 돼서 우리 함께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해가고 더욱더 힘을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호족들을 포섭을 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왕건의 호족 포섭 정책이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족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왕권을 강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계백노서를 지어서 신화의 도리를 강조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기존에 있었던 호족들을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중앙의 관리화 만드는 거야, 관리화. 그렇게 되면서, 야, 너희들은 이제 중앙에 왔으니까 지방에서 그 호족이 아니야. 이제는 내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나 왕의 말을 듣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군신 관계를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돼. 왕과 신하 간의 관계. 알겠어? 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태조는 거란에 멸망했던 발해 의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옛 고구려나 백제 출신 세력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지배 세력으로 수용해서 민족을 통합하였다는 거야. 왜? 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고 해도 여전히 후백제나 신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고려란 나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우호적일 수는 없단 말이야.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없앤 나쁜 놈들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왕건이 이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야, 난 너희 싫어하지 않아. 우리 이제 고려라는 나라 한 나라에 있는 하나의 이제 같은 국민이야. 같이 친하게 지내자 해서 야, 중앙으로 올라와. 너희 옛날에 너희가 후백제 신라에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 고려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줄게 해서 지방에 있었던 고구려나 백제 출신 세력들을 불러서 이제 관리화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불교를 장려하면서도 새로운 유교라든지 풍수지리설 같은 다양한 사상을 인정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탕구에 있는 자, 태조의 훈효십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이 태조의 훈효십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태조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나 마찬가지야. 10여 가지의 내용들에 자, 내가 죽고 나서도 아드들아 고려란 나라를 내가 이렇게 방금 남긴 말처럼 지키면서 다스려 나가라 라고 해서 남긴 말들이야. 자,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뭐야? 자, 우리 고려는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어. 그러니까 절도 많이 만들고 스님들도 많이 파견을 해서 불교를 숭상을 해라 라고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관리들의 녹봉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라. 야, 관리들은 우리 고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월급이나 이런 걸 함부로 깎지 마. 그 다음에 야, 농민들 신라 말에 살기 엄청 힘들었어. 그들의 부담을 줄여줘. 왕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 백성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여러 가지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줬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는 뭐야? 자, 옆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야, 우리는 중국의 지역과 사람의 인성이 다르므로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 왜? 자, 기존에 우리나라들은 다 뭐했어? 그 당시에 가장 선진국이라고 했었던 중국으로부터 여러 문화들이나 모든 제도 같은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랬지? 자,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어때? 야, 맞아. 야, 중국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같은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우리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문화들은 지켜나가자 하는 게 바로 태조의 말이었어.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자, 거란은 자, 짐승과 같은 나라이다. 왜? 이들이 뭐 했어? 그렇지. 자기의 한민족이나 다름없었던 발해를 멸망시키는 놈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란이라는 놈들은 짐승과 같은 나라야.
그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들의 제도는 따르지도 말라. 라고서 남기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서경을 중시하라. 자, 서경 왜 중시해? 서경. 아까 태조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 있었어? 북진 정책 있었지? 자,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를 삼았더니 서경을 중시해서 지속적으로 영토 확장을 해라는 거고. 자,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하게 열어라. 자,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게 뭐냐면 이 불교의 주요 행사였어. 불교의 주요 행사를 성실하게 열라는 것은 즉 불교를 얘들아 열심히 믿고 따라라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도선의 풍수사상에 따라 사찰을 세워라. 풍수지리설. 여러분 풍수지리설 알아? 명당이라는 게 있잖아. 배산임수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명당에다가 나라를 세우거나 아니면 수도를 정하면 나라가 커져나간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명당에다가 조상의 무덤을 갖다 모시면은 대대손손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바로 풍수지리 사상인데, 자, 고려 때 이 풍수지리 사상이 유행을 하게 돼. 신라 말부터 해서. 그러면서 이 풍수지리 사상을 따라서 절도 짓고 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태조의 뭐였다? 훈요 10조였다. 자, 이 태조의 훈요 10조는 별표를 치고 꼭 이 조항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자. 교과서 119쪽. 자, 그러면 태조의 뒤를 이은 왕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 자, 태조의 뒤를 이은 해종과 정종대에는 여러 왕자와 외척 간의 왕위 다툼으로 왕권이 불안정하였다.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 여러분, 기존의 왕건 같은 경우가 어떻게 했어? 지방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호족들의 여러 딸들을 다 자기한테 시집 보내게 해서 왕비로 삼았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왕비만 해도 거의 30명이 가깝고 그 왕비들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들만 해도 몇 명이겠어. 자, 이 아들들을 다 뭘 꿈꾸는 거야? 그 왕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라는 꿈을 꿀 수밖에 없겠어. 왜? 아직까지는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기틀이 다져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왕권도 강해지지 않았고 완전히 완성되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왕비들로부터 난 자식들 간에 서로 간에 왕위 쟁탈전을 벌이게 되면서 왕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약화가 되는 거야. 서로 간에 시기하고 죽이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야. 해종과 정종. 자,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왕을 뒤를 이은 누구? 광종 때가 되면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야? 왕권이 강화되게 되는데, 자, 이 광종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왕권이 불안정했던 상황을 타파를 하고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광종 아주 중요해요. 자, 광종은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자, 첫 번째 무슨 법을 시행을 했다? 노비안건법을 실시를 했다. 자, 두 번째 과거제를 실시했다. 자, 광종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어.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켜야지만 왕권이 강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 그렇기 위해서 광종이 선택했다는 건 뭐야? 이 호족들의 경제적인 기반과 그 다음에 군사적인 기반을 무너뜨려야겠다. 경제적인 기반, 군사적인 기반을 무너뜨려야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경제적인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실시를 하는 거야. 노비안건법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 지방의 호족들이 일반 양민들, 노비가 아닌 양민들을 불법적으로 데려다가 노비화 시켰어. 야, 너 이제 와. 너 내 노비해야 돼. 야, 내 말 안 들어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래 평민이었던 양민이었던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비화 시키면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들을 통해서 농사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를 쌓아나갔단 말이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노비들은 다 뭐가 될 수가 있어? 이 노비들이 자 농기구를 들었을 때 농부로서 일을 하겠지만 이들에게 칼이나 창을 들여게 되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바로 호족의 사병이 된단 말이야. 호족의 개인적인 군대가 된단 말이야. 군사적인 이제 토대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기반과 군사적인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이 호족에 불법적으로 데려갔었던 이 노비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시행했던 게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했던 노비를 다시 원래 신분이었던 양인으로 해방을 하였다는 거야. 자, 이를 통해서 호족의 경제적인 기반과 군사적인 기반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가 있었어.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했던 건 뭐야? 호족의 힘은 약화시키는 대신에 반대로 누군 강해졌을까? 바로 고려의 힘은 강해졌습니다. 왜? 자, 여러분, 노비는 세금을 냈습니까? 아니야.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았어. 오로지 호족을 위해만 일했던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었는데, 자, 이 노비들을
다 풀어줘가지고 원래 신분이었던 양인, 평민으로 만들어졌어. 그럼 이들은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려라는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나라의 힘도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노비안건법의 효과였어. 자, 그래서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호족의 경제적인 힘과 군사적인 기반을 약화시켰어. 자, 두 번째로 실시했던 건 바로 뭐야? 과거제였어. 자, 과거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존에는 여러분 왕건 같은 경우가 어떻게 했어? 왕건. 자, 지방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으로 불러들여서 이들에게 관직도 주고 왕시성도 내려주고 토지도 주고 해서 중앙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줬지. 자, 근데 이들은 능력이 있나? 물론 기존의 호족이로서 누리던 경제적인 부나 군사적인 힘은 있었겠지. 하지만 이들은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야. 오로지 자신들의 부나 이런 거, 명예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왕권에 도움이 안 됐었는데 광종이 과거제를 실시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에게 충성을 할 수 있는 유교의 학식과 능력을 갖춘 뛰어난 인재들을 자기 옆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지. 자, 과거를 통해서 자, 관리가 됐던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광종, 왕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왕은 뭐야? 자기들이 뽑아준 사람이란 말이야, 왕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들의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발휘하게 되는 거야? 왕이었던 광종을 위해서 발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들어왔었던 이런 호족들에 비해서 왕에 충성을 하게 되고 왕의 편이 되다 보니까 왕권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를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누구? 고려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공신이나 이런 호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해.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를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 그래? 야, 나 힘 세진 거 알지? 너네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나 이제 왕이 아니야. 내 힘은 엄청나게 세. 자, 앞으로 나는 중국의 황제와 동등한 위치다. 기존에 여러분 중국에서는 황제가 있었어. 그리고 삼국 고구려나 백제 신라 같은 경우는 왕이었단 말이야. 황제가 될 수 없어. 황제는 누구만이 돼? 중국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황제가 될 수가 있었는데, 야, 나도 이제 중국의 황제나 마찬가지야. 동등한 위치야. 해서 황제라고 부르라고 하고, 야, 이제는 우리도 연호, 나만의 연호를 사용할 거야 하면서 했다는 것이. 자, 이게 바로 누구 때 업적이다? 그렇지, 광종 때 업적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뒤를 이어서, 자, 광종 때 이렇게 노비안건법이나 과거제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왕권이 강화됐으니까 이를 기반으로 이제 왕과 신하가 조화를 이루는 정치를 추구하면서 고려란 나라의 기틀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 최승로란 최승로 같은 경우는 자, 과거 신라 육두품 출신이야. 자, 육두품도 어땠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해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지? 자, 근데 고려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됐던 거야?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수가 있었어. 왜? 고려에는 뭐가 있었어? 과거라는 제도가 있어서 공부만 잘하면 가서 관리가 될 수가 있었고 뛰어난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최승로 같은 경우도 아무튼 신라의 뒤인 고려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최승로가 강조했던 게 바로 유교 정치 사상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유교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라는 건 뭐야? 흔히 말하는 예지, 예의.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집에서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예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을 거고, 또는 친구들 간에 있어야 되는 예의도 있을 거야. 그리고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그런 의무라든지 이런 예의가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를 바탕으로 했어?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교 정치 사상을 근본 이념을 삼았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종은 이제는 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완성을 했다 그랬지? 자, 초창기 왕건이나 광종이나 이때까지는 아직 나라의 힘이 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곳곳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송악에서 지방 곳곳에 관리들을 모두 파견을 할 수가 없었어. 지방에는 이런 고려 중앙의 힘이 미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성종 때가 되면은 강화된 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방 곳곳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 중앙의 통제에 들어올 수 있겠다는 거지.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불교 행사를 억제해서 재정 낭비를 줄이는 데 힘썼다. 왜? 자, 여러분 기존의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훈요 10조에서 뭐라 그랬어?
불교를 숭상을 하고 불교 행사를 적극적으로 열라 그랬지. 자, 근데 이 최승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유교 정치 사상을 얘는 밀었단 말이야. 자, 우리는 앞으로 유교 정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롭게 어떻게 되는 거야? 불교 행사도 불교도 여전히 우리는 믿어야 하긴 하지만 불교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낭비다. 불교 행사를 조금은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종 때는 자, 광종 때 강화됐던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라는 나라의 기틀을 완성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자, 태조의 뒤를 이어서 광종과 성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 자, 밑에 나오는 자료실만 보고 한번 오늘 배울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광종의 왕권 정책과 성종의 체제 안정 정책. 즉 여기서는 광종과 성종의 주요 정책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자, 광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두 개밖에 없죠. 하나는 노비안건법이고 하나는 바로 과거제야. 자, 노비안건법 같은 경우는 본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전쟁 포로가 되거나 빚을 갚지 못해서 이런 호족들에게 불법적인 힘에 의해서 노비가 된 자들을 다 조사해서 양인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를 통해서 이런 호족들의 경제적인 기반이나 군사적인 기반을 무너뜨리고 반대로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의 재정도 강화시켰다 그랬어. 자, 두 번째는 과거제를 바탕으로 해서 능력이 뛰어나고 왕의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을 옆에 두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성종 같은 경우는 최승로가 건의했던 이러한 신무 28조를 통해서 유교 정치 이념에 기반을 한 나라 정책을 꾸려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태조 왕건의 뒤를 이어서 태조 때 수많은 왕비들을 들이게 되면서 태조의 뒤를 이어서 여러 해종이나 정종 때 왕권이 약화되고 왕위를 두고 나서 서로 외척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약해졌던 왕권을 광종 시기에 다시 강화를 시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성종 때 고려라는 나라의 기틀을 완성을 했다는 것을 오늘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